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인데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은 시험에 참 잘 나와요, 선생님들. 그래서 매년 시험에 나왔고 피아제를 이해를 하실 때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약간 인트로식으로 뭐 피아제는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간단한 게 좀 적어드렸는데 뭐 이런 피아제의 어떤 인물에 대한 거는 시험이 잘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재미삼아 살짝 보시면 되고 실제적으로 중요한 거는 153페이지 보실까요? 153페이지 보시면 동화라는 게 있어요. 선생님들 동화가 있고 그다음에 조절이 있고요. 동화, 조절 154페이지를 보시면 인지적 갈등과 평형화 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잘 이해해 두시면 돼요, 선생님들. 그래서 일단 이번 주의 목표는 동화, 조절, 인지적 갈등과 평형화를 잘 이해를 해서 정말 잘 너무너무 잘 이해를 해서 다음번에 이거 나오면 그냥 훑으면서 가도 될 정도로. 근데 이제 보시면은 동화를 공부해도 또 동화 나오면 또 막 저게 동화였구나 막. 그다음에 한 달 있다 또 동화 설명 저게 동화였구나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오늘 공부하시면 그래 당연히 저게 동화지. 그다음에 다음에 또 읽을 때도 그래 이런 게 동화였어. 이러면서 간단하게 싹 넘어갈 수 있게끔 이해를 잘 해놓으시는 게 일단 오늘 첫 번째 시간의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피아제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식 발달을 하느냐, 지식을 어떻게 발달시키느냐, 발달 기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어른이 돼서 성인이 돼서 모든 어떤 많은 지식들이 있기 때문에 내 지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잘 이렇게 생각이 잘 안 나요. 너 이거 어떻게 알았어? 살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요.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지만 어렸을 때를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얘도 많이 나오지만 예를 들어서 A라는 유아가 있는데 이 유아가 집에서 개를 만약에 키워요. 근데 개를 키워서 말티즈예요. 말티즈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선생님들 크기는 한 요만한 정도 돼가지고 흰색에다가 털이 북실북실 해가지고 왕왕왕왕 막 이렇게 가벼운 목소리를 내면서 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티즈를 이렇게 해서 얘를 개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는데 옆집에 보니까 말티즈가 아니고 막 진돗개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진돗개도 있어요. 아 이것도 개구나. 이거 좀 다르게 생겼지만은 다리가 4개고 멍멍 짖고 꼬리 살랑살랑 흔드니까 엄마가 이것도 개다 하니까 진돗개도 개구나. 그 다음에 옆에 보니까 치와와가 있어요. 치와와인가요? 옆집 치와는 저거 작고 털이 별로 없지만 이것도 개구나 이렇게. 그다음에 뭐 골든 리트리버가 있는데 엄청 크지만 황소같이 생겼는데 이것도 멍멍하니까 개구나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또 옆집에 봤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개라는 것에 대해서 개라는 어떤 카테고리 안에 여러 가지 특징 그죠 있는 얘네들 말티즈도 개도 진돗개도 개고 치와와도 개고 그다음에 골든 리트리버도 리트리버 얘도 개구나. 근데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다리가 4개예요. 그다음에 꼬리가 있어요. 꼬리, 귀가 쫑긋 서져 있거나 이제 귀가 2개가 있고 그다음에 사람을 좋아해요. 좋아하고 멍멍 이렇게 소리도 내요. 낑낑 소리도 내고 뭐 이렇다라고 해서 얘는 이제 개에 대해서 개라는 카테고리 안에 있는 지식이 넓어지고 또 새로운 어떤 한 번도 보지 않은 그런 개를 보더라도 이거 멍멍하는 거 보니까 이거 개인가 보네 이렇게 해서 집어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어떤 얘를 인지도식이라고 할게요. 개라는 인지도식이 있어요. 우리가 선생님들도 다 인지도식이 있죠. 개는 어떻다라는 인지도식이 있습니다. 그죠? 선생님들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개는 참 순하고 착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어떤 어렸을 때 막 물리는 선생님은 개는 무섭고 막 싸갖고 막 사람 문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인지도식은 좀 다를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 같은 거나 이런 특징 같은 것들은 좀 대부분 공통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지도식 안에 개라는 인지도식 안에 조금 약간 다르지만 이렇게 다 집어넣는 거. 다 집어넣으면 이 개라는 인지도식이 점점 더 양적으로 증가하겠죠. 양적으로 확장되잖아요. 양적 증가가 되죠. 양적 증가를 시키는 거.
이거를 동화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래서 동화시켰다. 리트리버가 조금 다르지만 발 4개에다가 꼬리가 있고 귀도 쫑긋 서 있나요? 잘 모르겠네요. 귀가 어떻게 좀 있고 그다음에 꼬리 흔들면서 멍멍 짖는 거를 보니까 이것도 개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동화라고 한다. 즉 인지도식 안으로 편입시키는 거를 동화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인지도식 안으로 어떤 외부 환경이라고 할게요. 외부 환경을 나의 인지도식 안으로 집어넣어 주는 거. 그럼 인지도식이 점점 커지겠죠. 이만큼 커지겠죠. 이걸 동화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데 어떤 집에 갔더니 이제 고양이를 만났어요. 근데 고양이도 보니까 다리도 4개고 다리도 꼬리도 이렇게 좀 길지만은 꼬리도 있고 귀도 있어가지고 눈도 이렇게 있으니까 처음에는 개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얘도 개인가 보다. 그래갖고 개라는 내 인지도시가 하나에 넣었어요. 그죠? 넣었는데 여기 보니까 야옹 이러면서 걔하고 좀 다르고 또 사람한테 막 친해서 오는 게 아니라 막 도망가고 막 손톱 세우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되면은 이 유아가 이 야옹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자기 인지도식이 도움이 되지가 않잖아요. 자기 인지도식하고 뭐가 있어요? 불일치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인지도식하고 불일치가 생겨요. 일치가 생기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상하다. 걔는 멍멍해야 되는데 얘 왜 야옹이야? 이거 뭐야? 이렇게 해서 인지적 불일치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얘네들을 인지적 불일치 혹은 인지적 갈등이라는 말을 씁니다. 내가 생각하던 거하고 그다음에 어떤 사물이 이것도 걘 줄 알았는데 내가 알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한다. 그러면 인지적 불일치가 일단 생기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은 이 어떤 나의 인지도식 안에다가 얘를 집어넣으면서 얘를 이해할 수 있는 그 동화로는 얘를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번에는 나의 인지도식을 바꾸게 되죠. 개도 있지만 고양이라는 또 다른 동물이 있구나라고 해서 이번엔 인지도식을 바꾸게 되는데 인지도식을 바꾸는 걸 조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절이라고 한다. 조절한다. 나의 인지도식을 조절해서 그렇게 되면 외부에 있는 이 야옹은 처음에는 개의 인지도식에 집어넣지만은 인지적 불일치가 생기니까 조금 더 관찰해서 이건 좀 아닌가 보네 라고 해서 다시 동물은 비슷하게 다리 4개에다가 귀 있고 꼬리가 있더라도 개가 아니고 고양이라는 카테고리가 있구나 라고 해서 조절에 의해서 인지적 평형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걸 인지적 평형화라고 합니다. 선생님들 인지적 평형화 인지적 평형화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인지적 평형화 책에 다 있으니까 쓰시면 되는데 이해만 좀 하시라고 제가 좀 적어드렸어요. 따라서 이제 보세요, 선생님들. 인지적 평형화라는 것은 동화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조절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인지적 평형화는 그냥 이해하는 거, 이거 뭐구나 이렇게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맨 처음에 말티즈를 키웠는데 진돗개 조금 다르게 생겼지만 이거 개구나 집어넣어요. 이해가 됐잖아요. 이것도 개구나 이해가 됐어요. 리트리버 이것도 개구나 이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면서 나의 인지도식을 나의 기존에 이렇게 할까요? 기존 인지도식의 양적 확장을 하는 거죠. 양적인 확장. 어떤 건지 아시죠? 개의 종류가 여러 개 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요거를 동화로서 이해하게 되니까 인지적 평형화가 되는 것이고 조절이라는 거는 어떤 형태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지도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어떤 과정이 먼저 일어나죠? 이상하다. 이상하다 나타나면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이제부터? 이거 이상 나타나면 이거 인지적 갈등이 일어났구나 라고 해서 인지적 갈등이 일어나면 이거를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이 고양이처럼 생긴 얘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해서 하면은 나의 인지도식을 바꾸는 조절이 일어나서 이 조절로서 다시 인지적 평형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아이들은 어린아이들은 구별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고양이 야옹 하고 있는데도 계속 얘는 개야. 그래서 그냥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동화는 그냥 이것도 동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동화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 그거라고 생각하면 근데 이렇게 되면 지식이 발달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조금 이제 나이가 들면 똑같은 것 같지만 똑같지가 않고 뭔가 다르네, 뭐 다르네. 그러면 조금 약간 이제 뭔가 커진 거죠. 뇌가 좀 발달한 거죠. 좀 다르네라고 하면은 그때 조절이 일어나가지고 인지적 갈등이 일어난다라고 하기 때문에 피아제는 이 인지적 갈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인지적 갈등을 지식 발달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길이다.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기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지적 갈등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맨날 요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놓기에 맨날 나와요. 인지적 평형화를 이룬다. 인지적 갈등을 겪는다. 뒤에 이렇게 서술어까지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공부하실 때는. 그죠? 왜냐면 가로넣기에서 잘 모르더라도 이룬다 나오면 인지적 평형화구나 하시면 돼요. 겪는다 나오면은 잘 몰라도 이거 인지적 갈등인가 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가로넣기가 아주 잘 나오고 또 인지적 평형화하고 인지적 갈등은 또 이제 유아들의 어떤 대화를 써라. 인지적 갈등을 표현하고 있는 유아의 말을 써라. 그러면 이상하다. 아닌데 이렇게 그렇게 나오면은 좀 의문을 갖는 그런 말 나오면은 그럴 때는 인지적 갈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렇구나. 이거였구나, 였구나 이런 말 나오면 이제 이게 평형화의 유아의 말이 되는 거예요. 얘는 걔인 줄 알았더니 걔가 아니고 야옹하는 이건 고양이라고 하는 거구나 라는 게 되는 거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다 설명드렸거든요, 선생님들.